교실 창문을 상시 개방해 충분히 환기하고 냉방기기도 창문을 연 상태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대비해 지난 4월부터 교실 방충망을 미세먼지 차단력이 우수하고 빗물 유입이 적은 방진 방충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젤라손 카메라 등 방역 물품 확충 및 보급에도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식사 전 발열체크와 손 씻기를 준수하고 식사 직전 마스크 벗기와 학년별 시차 배식 실시, 한방향 식사 또는 식탁 칸막이 설치, 질서 지도 등으로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급별 번호 순으로 출입하도록 하면서 출입 학생 수를 제한하고 이동 동선을 분리할 방침입니다. 통학버스는 발열 체크 실시 및 마스크 착용 등으로 준수하며 운영하겠습니다. 기숙사는 일시 2인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체육 수업 및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실시하고 필요시 온라인 콘텐츠도 활용하겠습니다. 교육청 공공도서관과 외우학습관, 과학탐구체험관 주관 및 학교 체육관과 시청강식 대여 금지 조치도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넷째, 달라진 환경 변화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과도한 불안을 드러내고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이 확인되면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 학생건강 증진 추진단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위기 학생을 모니터링하고 정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등교 수업은 코로나19 극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만큼 많은 긴장과 걱정 속에서 내일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방역과 예방, 거리두기 원칙에 입각해 최선을 다해 등교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의자와 책상을 비롯한 교실 구석에 교직원들이 쏟은 방역의 땀이 녹아 있습니다. 예의산을 반납하면서까지 거리두기를 실천했고 학교 현장의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노력과 헌신에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습니다. 등교 수업이 늦어진 만큼 더 커진 사랑과 설레임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을 맞이하겠습니다. 미래 학교가 갑자기 찾아왔다고 하지만 아이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품는 건 온라인 기기가 아닌 선생님이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가는 교육이 따뜻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과 교육 가족을 믿고 등교 수업의 첫걸음을 걷는 학교 현장에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교육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등교 수업을 안정화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시작된 등교 수업이 안전하게 이어지도록 교직원들께서는 방역 및 예방, 학생 안전 관리에 안전을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들께서는 가급적 자가용으로 아이들을 등하게 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다중 밀집 시설 등의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등교 수업을 실현해 주신 의료 및 방역 당국과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앞에 마이크를 켜주시고 언론사와 성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김학수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등교 계약하면서 혹시 기숙사를 같이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몇 곳 정도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숙사는 6년제 학교는 거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 동지역에는 지금 과보고, 그다음에 남영고, 18개 학교, 18개 학교인데 1인 2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자 부담인데 부족한 부분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우선순위로 배정했습니다. 18개 학교 이제 기숙사 운영은 다 하는 건가요? 네. 학교에 일단은 판단해서 운영을 하되 1인 1실로 제한하고 원거리 학생을 우선적으로 하며 원래는 1인 4실이었는데 학부모 부담해야 될 그 나머지 몫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JIBS 안수경 기자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곳은 격일제 분교라든지 분반 이런 것을 운영하기로 할 텐데요. 지금 기자회견문을 보면 27일 이후는 방안을 현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하셨다는데 그 어떤 내용이고 또 분반이나 격일 등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열어놓고는 있는데 학교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의견을 나눠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3의 경우는 매일 등교를 기본 원칙으로 기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의견을 수렴했는데 학교에서는 이 나누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제 권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27일 이후 이제 모든 학생이 등교하게 되면 이제 기존대로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운영이 되는 같은 반에서 운영이 되게 됩니까? 아니면 분반이나 이런 거를 지금 읍면지역은 큰 문제 없고요. 읍면지역 지금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다대 방역학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학교만 분반해서 간다는 게 상당히 학교 현장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들을 가능하면 2주 혹은 짝콜, 오전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1m 거리 준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상황에 따라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 연령교실을 했기 때문에 복도 하나만큼 교실이 더 넓습니다. 그런 데들은 한 30명 들어가도 거리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능하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절반은 안전하게 하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는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1주 혹은 2주 정도는 분리된 절반 정도 오고 가복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이런 흐름이 한쪽과 아이들이 자꾸 나는 게 참 힘들다. 한반 전체가 거리가 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게 조금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 이번 주까지 정도로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이 교육청 이 자료에는 없는데 네. JTC하고 뭐 협의를 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컨트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제학교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제학교 학교장하고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은 6월 중순의 방학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앞두고 개학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내부 계획을 세워서 일단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 나갔다 오거나 도외로 나갔다 들어올 경우 저희들은 2주 전에 들어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의견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대학 2학기 개학을 신학기도 새롭게 국자경포 신학기니까 그에 대한 준비들을 조금 더 의견을 나눌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도 학교에서의 방향만큼은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엔제조 강정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등교를 할 때 발열 체크를 할 거잖아요. 예, 앱을 해서 체크를 해서
그 나이트 기반에서 바로 학교로 이렇게 체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상 카메라가 같이 학교별로 다 지원이 되나요? 200명 이상 학교에는 지원이 됩니다. 시스템이 그 의회에서도 잠깐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정부했던 부분인 게 어린이 통학버스랑 그다음 읍면 지역에 지금 운행하는 셔틀버스 예. 지금 요거 종전대로 운행하게 되면은 좀 거리두기가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뭐 교육청에서 뭐 증차 계획이라든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뭐 고민하고 있다고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좀 증차되지 않으면 증차 운행 계획 같은 거 확정된 거 있습니다. 3분의 1을 감축해서 통학버스를 퇴근했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것들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이제 제주시 동지역 이동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학부모들께서 일단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덜 이용해야 대중교통 혼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자회견문에서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등교, 학교는 좀 편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그 학부모들이 함께 해줘야 될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덧붙여서 3분의 1로 그 탑승 인원을 줄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아니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앉는 게 되면 3분의 1 정도는 정원을 줄이면 된다 이렇게 그 나머지 3분의 1은 자가를 통해서 아니야. 어떤 증차? 예, 유치원이든 읍면 지역은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운행 시간을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제주시 동지역 그 공영버스가 아닙니까? 특정한 시간대에 밀집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지금 줄였던 그 운행 횟수를 정상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학부모들이 적어도 그 등교 때만큼은 특히 고등학교 중심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등교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방식들을 좀 더 찾아보는데 현재는 그게 최선의 방안으로 학교가 필요합니다. KBS의 이현 기자입니다. 학교 내에서 의심 증상 학생이 나타났을 때 그 판단은 누가 하고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지금 앱이 몇 프로 깔려 있죠? 지금 웹은 100% 깔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등교 앞두고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고 이 앱에서 채팅을 하면 나이스 기반에서 학교 몇 반 누구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일단 걸러져서 학교에 2가지 이상 되면 등교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뭐하고 뭐죠? 37.5도 이상 관련, 그 다음에 인후통, 기침, 콧물, 보안. 설사, 그런 이제 그 소화기계통하고 호흡기 그 증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 2가지하고 그 다음에 해외 이력 방문자. 그러니까 아까 그 앱을 깔게 되면 이거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 그렇게 2가지 이상 체크되면 학교를 등교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학생. 부모님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와서 2번 발열 체크를 합니다. 등교할 때 1번, 점심 먹기 전에 1번. 그렇게 해서 발열이 있고 아까 이렇게 되어서 37.5도 이상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에 대기하고 있고 이 대기하고 있으면 1차적으로는 접촉 면적을 이 학생을 최소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를 선별 진료소로 데려가도록 하는 조치를 일단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하고 협의하는 게 이제 일부를 이용하는 방식. 이 교직원은 하게 되면 2주 이상 잘못되면 학교를 못 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서 하는데 이게 탄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요. 예.
그 의심 학생 발현 이동할 때 아직 결정이 안 된 아니, 건가요? 일단은- 119로 이동하는지 아니 아니면 학부모 부모가 일단 학부모입니다. 일단은 예, 학부모인데. 자가용 자가용. 그래야 접촉면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학부모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그 교육청에서 별도의 차량이나 혹은 119를 지금 현재 119 협조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외 총무본인데요. 예. 그 공교 수업 일주일 한 번 더 미뤄지면서 예. 지필 고사, 지필 평가, 예. 중간고사에 좀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뭐 조정이 되나요? 그 학교별로 조금 편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판단해서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1,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상황이 좀 틀릴 겁니다. 고3, 중3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를 아마 보게 될 거고요. 1, 2학년은 학교 상황에 따라서 중간고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뭐 질문도 있었고 어제 교육부 발표도 있었는데 네.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 학년별로 뭐 격주, 뭐 격일제 등교, 그다음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 요렇게 이렇게 지금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한다는 학교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교육청 방침은 뭐 아까 뭐 교실 뭐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분반이나 이런 게 그래서 실제 저희는 궁금한 게 제주에서도 이런 분반이나 이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 격일 등교 학년별로 시차 등교 뭐 이런 게 하겠다는 학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고3 대상으로는 일단은 전원 등교를 전제로 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온라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중앙여고 같은 경우 일단 열어놓고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1, 2학년인 경우를 이제 확정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입장은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예시들을 권고를 했는데 지금 제주시 아까 읍면적 학교는 큰 문제 없고요. 그렇다면 제주시 동지역에 한 15개에서 20개 사이 학교들인데 이 학교에서 지금 초, 중, 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밀도를 낮춰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이런 방향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30명이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그 부분에서 오히려 마스크 쓰기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예. 그 방과후학교 고3의 경우 오늘 27일부터 가능하다고 써졌는데 그럼 이거 야자도 포함인가요? 아니요. 지금 방과후도 개학하면서 27일 일주일 고3에 예. 고3에 안내해서 지금 석식이 되는가요? 아닐 텐데. 지금 석식도 안 됩니다. 그럼 예. 야자가 예,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당분간 석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5명 이내에 방과 활동하게 되면 27일부터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등교를 중지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학교 한해서인지 해당 학교 한해서. 그리고 바로 역학조사 결과 보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택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정실 박성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예.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뭐 학교 현장의 시설이라든가 학생 간 거리두기의 어려움들이 앞으로 이제 쭉 진행돼야 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애로사항이라든가 더 교육청에서 더 보강해야 될,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이번 주 중에 아마 제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영역이 있는데 학급당 30명 이하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25명 이하로 가능한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30명 이하로 가능하면은 만드는 방식들이, 이게 그 국가공무원에도 교원장부가 교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동지역의 일부 지역은 30명 이상 이 정도 다 되는데 대부분은, 그리고 제주도가 조금 동지역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할 방식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도 30명 정도 되면 5줄 5, 30명 정도 아니면 그래도 입점한 거리는 되는데 이 이상은 어렵지 않는가? 뭐 여기서 한 명, 2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학교별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 들으면서 적어도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결단 내릴 생각입니다. 가장 큰 과제입니다. 결단을 내리신다면 뭐 학교에 뭐 시설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학교 자체 학생 수를 분산을 시킨다든가 뭐 어떤 방안? 그 학생을 학급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예를 들어서 33명 기준으로 학교 편성되어 있다면 이거를 30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두 명씩, 한 명씩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정원회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잠깐 나가주시면 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